서울의 추운 겨울밤, 김지은은 고아원 문 앞에 놓인 상자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그녀의 생부는 그녀를 버리고 사라졌고 그 후유증으로 지은은 평생을 외로움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보냈다. 이제 25살이 된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용기 내어 커밍아웃을 했지만 그 선택이 그녀를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는 친구들과 달리 남자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대신 여자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나 여자 친구들의 부드러운 손길에 끌렸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런 감정을 숨겨야 했다. 고아원 원장은 너는 착한 아이야,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따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곳에서 만난 이민지였다. 민지는 지은의 룸메이트였다. 26살, 강한 의지와 카리스마를 가진 민지는 지은의 삶을 바꿔놓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었다. 함께 늦은 밤 공부하고 카페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을 때 지은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나도 너 좋아해 라는 민지의 고백은 지은의 세상을 뒤집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손을 잡지 못하고 공원에서 몰래 키스를 나누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지은의 양부모는 보수적인 중산층 가정이었다. 그들은 지은을 10살 때 입양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 어머니는 주부였다. 그들은 지은을 사랑했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요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야지 라는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커밍아웃을 결심한 건 민지의 격려 때문이었다. 숨기다 지치지 마은 내 인생이야. 지은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좋아해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가 왜?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가방 하나 들고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괜찮아, 같이 이겨낼게. 민지의 위로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은 인턴십을 준비 중이었고 돈이 필요했다. 양부모의 지원이 끊기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구직을 시작했다. 운 좋게도 대기업 한성그룹의 디자인 부서 인턴 자리가 났다. 지은은 이력서를 제출했다. 면접에서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인상적이었다. 환영해요. 김지은 씨 인사팀장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그 회사 회장이 자신의 생부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생부, 이준호는 25년 전 젊은 나이에 실수로 지은을 낳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버렸다. 이제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지은의 입사는 우연이었지만 운명의 시작이었다. 첫 출근 날, 지은은 긴장했다. 사무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됐다.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민지와의 관계를 숨겨야 했고 양부모와의 갈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심시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이준호를 마주쳤다. 신입 인턴인가?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지은은 모르는 사람처럼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익숙했다. 왜일까? 퇴근 후 민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분위기 좋아? 그런데 회장님 봤어. 이상하게 친근해. 민지는 웃었다. 상상력 풍부하네요. 하지만 지은의 불안은 커졌다. 양부모로부터 연락이 왔다. 집에 돌아와. 내 선택은 잘못됐어. 지은은 거절했다. 제3이에요. 그 결정은 그녀를 더 고립시켰다. 며칠 후 회사 프로젝트에서 지은은 실력을 발휘했다. 디자인 아이디어가 채택되자 상사가 칭찬했다. 좋은데 더 발전시켜봐. 지은은 열심히 했다.
하지만 사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지은의 SNS를 봤고 민지와의 사진을 의심했다. 그 여자의 레즈비언인가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두려웠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여전했다. 해고될까 봐 걱정됐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숨기지 마, 자랑스러워.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잃을 게 너무 많아. 이 갈등은 그녀의 내면을 찢었다. 도덕적 딜레마, 진실을 말할까, 숨길까? 선택의 대가는 컸다. 양부모의 압력,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한편 이준호는 지은의 서류를 다시 봤다. 이름, 생년월일, 뭔가 익숙했다. 설마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25년 전의 실수. 그는 조사를 시작했다. 지은이 자신의 딸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충격이었다. 내가 버린 아이가? 여기 그의 내면도 혼란스러웠다. 성공한 삶 뒤에 숨긴 죄책감이 되살아났다. 지은은 프로젝트 마감으로 바빴다. 야근 중 이준호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수고해. 그의 말에 지은은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이상했다. 너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 뵙는데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이 커졌다. 퇴근길 양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 아빠가 화나셨어. 돌아와 사과해. 지은은 울었다. 왜 이해 못 해주세요? 이 대화는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 민지와 만나 위로를 받았지만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나 있잖아. 하지만 지은의 선택이 민지를 상처 주기 시작했다. 지은의 일상이 점점 복잡해졌다. 회사에서 그녀의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사내 소문은 퍼져갔다. 김지은, 여자친구 있어.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숨기는 게 습관이 됐지만 그 대가는 자존감의 상실이었다. 이준호는 지은에 대한 조사를 깊게 했다. DNA 테스트를 은밀히 준비했다. 확인해야 해. 그의 비서가 지은의 머리카락을 몰래 수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99.9% 일치. 내 딸이야. 이준호는 무너졌다. 25년간의 죄책감이 폭발했다. 그는 지은을 가까이 두기로 결심했다. 보상해야 해. 지은은 프로젝트 성공으로 승진 제안을 받았다. 정규직으로 와 상사의 말에 기뻤지만 불안했다. 양부모의 압력이 계속됐다. 내 선택 때문에 가족이 망가져. 아버지의 문자였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민지와의 데이트를 늘렸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괴롭혔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사람들 봐. 지은의 말에 민지는 화났다. 왜 항상 숨겨? 이 갈등은 관계를 흔들었다. 민지는 내가 나를 부정하는 기분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잃을 게 많아. 도덕적 딜레마가 깊어졌다. 사랑 vs 사회적 안정. 지은의 선택은 민지를 멀어지게 했다. 생각 좀 해볼게. 민지의 말은 지은을 공포에 빠뜨렸다. 회사에서 이준호는 지은을 불러 대화를 나눴다. 내 디자인 좋아. 더 큰 프로젝트 맡겨볼까? 지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너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다. 입양됐어요. 이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구나. 그날 밤 이준호는 과거를 회상했다. 젊은 시절 연인과 실수로 아이를 가졌다. 책임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해버렸다. 이제 후회했다. 지은아, 미안해. 그는 지은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죄책감과 부성애가 충돌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우리 공개하자. 하지만 민지는 망설였다. 내 가족이 반대하는데 지은의 양부모는 여전히 화났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용서할게. 어머니의 말은 지은을 분노케 했다. 정상이 뭐예요? 사회적 압력은 컸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지은의 친구들조차 멀어졌다. 이해 못해. 한 친구의 말이었다. 지은은 고립됐다. 회사에서조차 소문이 퍼지자 상사가 불러 물었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 주지 마.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이준호는 지은을 도우려 했다. 내게 특별 프로젝트 줄게요. 하지만 그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다. 속죄였다. 지은은 의심했다.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이준호는 웃었다. 재능 있어서. 하지만 내면은 갈등했다. 언제 말할까? 민지와의 싸움은 절정에 달했다. 너는 항상 가족 우선이야. 민지의 외침이었다. 지은은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 그날 민지는 떠났다. 헤어지자 지은은 무너졌다. 사랑을 잃은 대가였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양부모와 재회했다. 돌아와. 하지만 지은은 거절했다. 제 삶을 인정해주세요. 대화는 실패했다. 가족의 반대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상처는 깊었다. 이준호는 결심했다. 진실을 말하자. 그는 지은을 불러 식사를 제안했다. 중요한 화할 게 있어. 지은은 수락했다. 그 만남은 운명을 바꿀 터였다. 퇴근 후 지은은 혼자 울었다.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내면의 충돌이 극에 달했다. 사회, 가족, 사랑. 모든 게 대립했다. 식사 자리에서 이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나는 내 아버지야. 지은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이준호는 과거를 털어놨다. 25년 전 너를 버렸어. 미안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제야? 이 고백은 지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생부의 존재, 버림받은 이유. 모든 게 연결됐다. 내 삶이 거짓이었어. 지은은 분노했다.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젊었고 무서웠어. 이제 보상할게. 하지만 지은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보상. 내 인생 돌려줄 수 있어.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민지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고립감이 극대화됐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이준호를 피했다. 하지만 그는 쫓아왔다. 얘기하자 지은은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내면의 갈등, 용서할까, 미워할까? 도덕적 딜레마였다. 생부의 죄와 자신의 상처. 양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생부가 회사 회장님이래. 그들은 충격받았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양부모의 반응은 복잡했다. 지은의 커밍아웃을 다시 문제 삼았다. 이 모든 게 내 잘못 때문이야.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사내에서 지은의 소문이 퍼졌다. 회장님 딸인가? 소문은 그녀를 더 고립시켰다.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특혜 받는 거 아냐? 민지에게 재회하자고 했다. 미안해. 돌아와. 민지는 만났다. 내가 변했어. 지은은 고백했다. 생부를 만났어. 민지는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의 이야기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지는 내 가족 문제부터 해결해라고 말했다. 이준호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용서해달라. 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 지은은 읽고 울었다. 어머니의 부재가 새로웠다. 왜 나 혼자 버렸어? 결정의 순간이 왔다. 지은은 이준호를 만나기로 했다. 얘기해요. 대화에서 이준호는 자신의 삶을 털어놨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너 때문에 지은은 동정심이 들었지만 분노가 컸다. 내 고통은? 이 만남 후 지은은 내면을 돌아봤다. 용서가 가능할까?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사랑의 상실. 모든 게 얽혔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지은은 실수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상사가 질책했다. 집중해, 지은은 사과했다. 하지만 이준호가 개입했다. 내 딸이야, 봐줘. 이 말은 소문을 확인시켰다. 지은은 화났다. 특혜 싫어요. 민지와의 관계는 다시 흔들렸다. 내 생부 때문에 지은은 아니, 내 문제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너는 항상 피해자야 라고 비난했다. 싸움은 배신감으로 이어졌다. 양부모는 지은을 불러 생부 만나지 마,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양부모님도 내 선택을 인정 안 하시잖아요. 갈등이 깊어졌다. 이준호는 지은에게 재산을 주려 했다. 상속할게, 지은은 거절했다. 돈으로 사려는 거예요. 이 선택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지만 외로움을 더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깨달음을 얻었다. 내 삶은 내 거야. 하지만 대가는 컸다. 관계의 파탄, 사회의 배척.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사내에서 지은의 커밍아웃 소문이 공식화됐다. 누군가 SNS 사진을 퍼뜨렸다. 레즈비언이야. 동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상사가 불러 회사 이미지의 문제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제 사생활이에요 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압력은 컸다. 이준호는 지은을 보호하려 했다. 내가 해결할게 예 하지만 지은은 필요 없어요. 스스로 할게 예 생부의 도움은 그녀를 더 화나게 했다. 항상 피하려고만 하시네요. 민지와 재회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민지는 내가 준비됐어. 지은은 공개할게. 이 결정은 용감했지만 위험했다. 양부모에게 갔다. 저 동성애자예요. 받아들여주세요. 아버지는 불가능해.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지은은 지게 나예요. 라고 말했다. 가족의 반대는 절연으로 이어졌다. 집 나가. 사회적 반발은 컸다. 친구들이 떠났다. 이해 못해. 지은은 고립됐다. 하지만 민지의 지지가 있었다. 함께 이겨. 이준호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왜 나를 버렸어요? 이준호는 사회적 압력 때문이었어. 젊었고 지은은 그럼 이제는 이준호는 용서해달라. 대화는 화해의 실마리를 줬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이준호의 비서가 지은의 커밍아웃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했다. 퇴사해. 아니면 스캔들 터뜨리게. 이준호의 지시였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조사 결과 이준호는 지은을 보호하려 했지만 회사 이미지를 우선했다. 미안해. 하지만 사업이야. 지은은 배신감에 울었다. 가족이란 게 뭐예요? 민지에게 털어놨다. 모두 날 버려. 민지는 나 있잖아. 하지만 지은의 상처는 깊었다. 믿을 수 없어. 결정의 순간 퇴사할까? 싸울까? 지은은 싸우기로 했다. 제 권리를 주장할게. 변호사를 찾았다. 동성애자 권리 단체의 도움 요청. 양부모와 마지막 대화. 용서 못해. 지은은 저도요. 이별이었다. 이준호는 후회했다. 내 잘못이야. 그는 지은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미디어에서 지은의 이야기가 보도됐다. 대기업 회장의 딸, 커밍아웃 후 지은은 인터뷰를 수락했다.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해주세요. 이 선택은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지만 적도 늘렸다. 온라인 해이가 쏟아졌다. 비정상, 지은은 강해졌다. 내 삶이야. 민지와의 관계는 굳건해졌다. 사랑해요. 하지만 대가는 컸다. 프라이버시 상실, 정신적 피로. 클라이맥스 후
지은의 삶은 변했다. 퇴사 후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됐다. 민지와 함께 살았다. 우리 행복해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이준호는 회사에서 물러났다. 내 잘못을 속죄할게. 그는 지은에게 재단을 물려줬다. LGBT 권리를 위해 써 지은은 받아들였다. 용서할게요. 양부모와 화해했다.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의 말이었다. 지은은 기다릴게요. 가족의 깨달음이 시작됐다. 사회적 변화, 지은의 이야기는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동성애는 선택인가? 사람들은 논쟁했다. 지은은 책을 썼다. 버림받은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녀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다. 민지와 결혼식 비슷한 행사를 했다. 친구들만 초대. 영원히 함께 행복했지만 여전한 편견 속에서. 내면의 식성, 내 선택은 옳았나? 지은은 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잃은 관계, 받은 상처.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빛났다. 미래는 밝아.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커밍아웃은 항상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숨기는 게 나을까?